잠재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노량진에 있는 마지막 땅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노량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노량진 지역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 대장주라고 하는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동 전략정비구역과 어깨를 저는 감히 나란히 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수동이라든가 한남뉴타운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재개발의 대장주 중에 대장주죠. 그리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후덜덜합니다. 근데 노량진 뉴타운의 지분 가격도요, 우리가 이제 면밀히 따져보면 거의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지금 지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입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길래 한남동이라든가 성수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15억, 20억씩 가는 지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뉴타운 안에 1억 초중반으로 과연 투자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입지를 한번 볼 건데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인접해 여의도라든가 용산과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현재 지하철 여기가 1호선과 9호선이 있습니다. 이제 노량진역에서는. 그리고 7호선이 있죠. 지금 현재 세 개의 지하철역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량진이라는 지역은 제가 이 제목에 입지 깡패라고 해놨잖아요. 입지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9호선과 7호선을 이용해서요, 강남까지는 한 17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9호선은 또 급행이 다니고 있죠. 그리고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9호선을 통해서 바로 여의도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1분 정도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면 마곡지구에 다다를 수 있죠. 마곡과 여의도, 남쪽으로는 강남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업무타운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을 다 10분에서 20분 안에 갈 수 있고요. 또 1호선을 이용해서는 한정거장이면 바로 용산역이잖아요. 용산역은 5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역 9분, 그리고 도심은 11분, 그러니까 서울시청 강원 일대는 11분 정도면 지하철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 서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주 근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직주 근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심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야지 되는데, 거기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IT 기업이 몰려있는 마곡지구도 새로 생겼죠. 이런 지역들과 지하철역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향후에 이 지역이 노량진 뉴타운이 아파트로 개발되면 좀 고소득자의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현재 이 지역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이제 이 여의도 쪽에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입니다. 여의도 재건축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한강변 개발과 한남 뉴타운 개발, 반포 재개발과 재건축과 압구정동 재건축 등 주변에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이 됐을 때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할까요? 최소 50억대 이상의 가격은 충분히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가격들이.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대 이상 나가는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노량진이라든가 흑성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높을 건데요. 저는 이 노량진 뉴타운이 흑성뉴타운보다는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흑성뉴타운 아크로가야 지금 최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시세가 보니까 한 25억에서 26억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북권에서 마포라든가 성동구 쪽 재개발이 대장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시세면 마포와 성동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높은 겁니다. 그렇다 치면 이 노량진이라는 지역은 저는 흑석동보다는 한 단계가 훨씬 더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흑석동은 사실상 좀 항아리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뒤쪽으로는 이제 현충원 산으로 다 막혀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확장성이 흑석뉴타운은 적다면, 노량진 같은 경우는 앞뒤 양옆으로 뻥뻥 뚫려 있죠. 도시의 확장성이 상당히 좋고, 또 대규모 학원가를 끼고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세대수만 보더라도 흑석뉴타운을 훨씬 능가하는 세대수이기 때문에 흑석뉴타운이 25억에서 26억이라고 한다면
노량진은 적어도 흑성뉴타운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입지는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럽다 할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이제 교통 호재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서부선이죠. 서부 경전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앞으로 이제 이 서부선이 2023년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세전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지대를 거쳐서 연세대학교, 그리고 신촌 광흥창을 거쳐서 또 여의도를 거쳐서 노량진과 장승배기 그리고 서울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역이다 보니까 노량진역은 현재 1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서부선까지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장승배기역은 지금 7호선인데 서부선역까지 들어오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량진이라는 지역이 도심 접근성과 여의도와 강남과 접근성이 좋았는데 이 마포 지역에도 사실상 업무타운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포 지역과의 접근성까지 서부선을 이용해서 마포 지역과의 접근성까지 좋아지고 서울역까지 서울대 입구까지 또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진짜 입지 깡패 중에도 입지 깡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입지는 정말 탁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잔잔한 좀 개발 호재들을 몇 개만 본다면요. 이제 이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이 있죠. 약 1조 2,700억짜리 사업이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을 수협중앙회에서 2024년부터 착공을 해서 2029년까지 완공을 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입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지금 2조 8,39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는 이제 복합 테마파크를 개발하고요. 52층짜리 초고층 호텔이 들어갑니다. 쇼핑몰들도 들어가고요. 마이스 산업을 유치시켜서 국제회의라든가 컨벤션을 유치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78만 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 창출 효과가 있고요. 무려 7만 5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이게 만들어지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이 또 인력들이 들어오겠고요. 그 인력은 말 그대로 다시 수요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수산시장과 복합 리조트에서 여의도까지 이렇게 다리가 하나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 다리가 바로 보육교입니다. 보도 육교를 설치해 갖고요. 수산시장에서 여의도까지 설치를 하면 63빌딩까지 10분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지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길이 9호선도 있고 서부선도 있고 그리고 보도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협중앙회에서 2024년부터 착공을 해서 202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홍대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노량진, 노들섬, 용산까지 그러니까 홍대에서 내려와서 여의도, 노량진, 노들섬, 용산까지 이어지는 U자 형태의 한강 관광 벨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 노량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노량진이라는 지역은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 시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노들섬 복합문화사업이죠. 노들섬 복합문화사업은 이번 주말에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노들섬 한번 가보시고요. 날씨가 주말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노들섬 문화복합사업과 더불어서 아래쪽은 노량진이고 위쪽은 이제 용산인데 노들섬과 용산을 이어지는 한강대교, 보행교가 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걷고 싶은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걷고 싶은 길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또 임대료가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량진 지역은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향후에 상업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가치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행정타운 사업인데요. 이제 노량진역이 있고요. 장승배기역이 있고 중간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잖아요. 이 노량진 뉴타운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합행정타운이 들어갑니다. 이 종합행정타운에는 동작구청이 들어가고요. 구의회와 동작경찰서, 동작교육청이 들어가니까 이 노량진 뉴타운은 명실상부한 행정, 그렇죠? 업무,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복합 주거타운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노량진 뉴타운은요, 1구역, 그리고 이제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총 8개 구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1구역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6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2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중입니다. 6구역 같은 경우는 2주 중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구역이라든가 7구역, 8구역은 관리 처분이 나여 있기 때문에 지금 2구역, 7구역, 8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빠르면 1, 2년 안에 이주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5구역이라든가 3구역이라든가 4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업시행 인가 또는 이주나든가 관리 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이 2년에서 3년 정도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이주 수요가 나올 건데요. 이주 수요는 지금 약 한 5천 세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5천 세대는 말 그대로 조합원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요.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저는 거의 한 1만 세대 정도의 이주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노량진 뉴타운 주변에 있는 지역들, 만약에 이런 지역들이 있다면 이런 지역들은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이주 수요들은 아파트는 들어가기 힘들다 보니까 이주 수요를 받으면서 또 집가 상승이 예상되곤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팩트는 이 지역에 있는 단독 다가구 빌라가 앞으로 2, 3년 안에 전체가 멸실이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노량진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학원가입니다. 학원가. 이 전면 대로변에 크게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마포 지역을 보니까 옛날에 험한 빌라촌이었었는데, 특히 아이언 뉴타운이죠. 험한 빌라촌이었는데 산동네도 상당히 험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지역이 20억대 아파트 시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마포 같은 지역도 입지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고소득의 젊은 분들이 사실상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학력자이고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마포로 하나씩 분점을 내면서 대흥역 주변이라든가 뭐 아현역 주변이라든가를 필두로 해서 이 주변이 지금 대규모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량진은 기존에 있는 학원가가 있습니다. 이 학원가가. 그럼 이 학원가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공무원 학원 위주인데, 지금 여기에 아파트들이 이제 쭉쭉쭉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뭐라 그랬죠? 제가 노량진 뉴타운은 흑석동을 융가할 것이다. 현재 시점으로 흑석 뉴타운에 지금 아크로가 한 25억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25억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왜냐면 여기는 입주를 하려면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그러니까 2022년 후반이나 2030년 정도가 돼야지 전체 약 10,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입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7년에서 8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때 정도 돼서 25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몰려있다면 이 학원가들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공무원 학원보다는 입시 학원이 훨씬 더 돈이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전체가 입시 학원으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아니면 이 중에 절반이라도 입시 학원으로 바뀐다고 하면 노량진은 명실상부하게 입지도 입지지만 자연스럽게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 지역이 실제로 학원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감히 목동 학원가를 능가하는 학원가까지도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의 시세 변화를 보면요. 대지 지분 7.1평 정도 되고요. 이제 전용 면적 15평 정도 되니까 이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한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7년도에는 정말 쌌죠. 2억 4천만 원이면 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과 5년 전이네요. 5년 전.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됩니다. 5년 전에 2억 4천만 원 하던 게 3년이 지나서 2020년에는 비슷한 평수가 8억 5천만 원, 2021년에는 12억 원. 그러니까 완전히 앞자리가 10억이 뛰어버린 거예요. 4년 만에 10억이 지분 가격이 오른 겁니다. 현재 대지 지분 한 6.7평 정도 되고 전용이 15평 정도 되는 게 현재는 한 14억 7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거의 10억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움직였다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5년 전에 노량진 뉴타운 정도의 시세 정도에 살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상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현재 노량진 뉴타운의 초기 진입 자금이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형성되어 있고, 전체 총 투자금은 15억에서 17억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대 비용 합산해서 약 2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분담금까지 생각한다면. 그럼 지금 분담금까지 약 20억 정도로 들어간다고 해도 향후에 25억 정도가 된다면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덜덜한 금액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과연 1억대 초중반으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제목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어떤 거에 대해서? 존치구역에 대해서. 존치구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요. 이제 노량진 1구역이 있고요. 2구역이 있고 3구역이 있고 4구역이 있고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른 색깔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구역이 존치관리구역이고요. 11구역도 존치관리구역이고 13구역도 존치관리구역이고요. 12구역도 존치관리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뉴타운이라는 거대한 재개발 구역에서 존치구역이라는 건 왜 생겼을까요? 그죠? 존치구역으로 왜 남겨두는 땅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장 재개발이 급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재개발되면 좋은 건데 왜 주민의 반대가 심하죠? 재개발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있을 때는 주민이 반대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어마어마한 임대료가 나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노량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학원가입니다. 이 앞쪽에 엄청난 학원가가 있죠. 어떤 학원? 공무원 학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생들이 많아요. 공시생들을 상대로 한 장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량진 컵밥집이죠. 그죠? 우리가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한 번씩 봤을 거예요. 두 번째가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사업이 상당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은 재개발이 다 됐죠. 안쪽은 많이 됐는데 학원가가 있는 이런 대로변 쪽 같은 경우는 존치지구역이 많은 이유가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학원가에 있는 학생들을 받는 고시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 것보다 당장 한 달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월세가 나오는데 굳이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존치 지역이 남겨지게 된 거고요. 이 존치 지역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시생이 다 떠나버렸어요. 어디서? 노량진에서. 그러니까 월세가 낮아지고 상가 임대료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예, 그래서 고시원 벽들을 부시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재개발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고시원 독서실은 텅텅, 컵밥거리는 썰렁. 이제 실제 가기보다는 뭐 요즘 인강시대 되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고 집 근처에 있는 어디 가죠? 스터디 카페를 갑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공시생들이 떠나니까 이 공시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장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임대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월세를 아무리 낮춰도 공시생이 없어요. 공시생 떠나면서 상권이 급변했다. 식당, 고시원, 폐업 잇따라. 그러니까 이 고시원 하시는 분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근데 좀 잘 만들어진 좀 최신식의 원룸 건물이라든가 오피스텔들에 계속 밀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제 다시 뭘 생각해요? 재개발을 생각하는 겁니다. 재개발.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량진 뉴타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리, 앞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존치 지역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자리들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존치 지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존치 정비구역이 있고 존치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존치 정비구역은요, 현재는 재개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역이지만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비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뜻을 가진 구역이고요. 존치 관리구역은요, 재정비 촉진지구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존치 관리구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즉 정비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 들어있어요. 예. 근데 이런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뭐예요? 노후도 요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 노량진 뉴타운 안에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이 존치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지금은 가격이 재개발이랑 상관없으니까 가격이 저렴하지만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급등하겠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존치 13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의사 표현을 했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모아타운을 진행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노후도인데요. 이 노량진 동이라는 지역은 뉴타운뿐만 아니라 지금 요렇게가 주택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됐겠죠. 그런데 뉴타운 외에 존치 지역들도 노후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당장 재개발을 해도 별 이상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존치 지역과 함께 같이 봐야 될 지역이 있어요. 어디죠? 그렇죠. 바로 노량진 뉴타운에서 제외된 지금 말씀드린 빗금친 부분을 함께 보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지역들을 보면요. 지금 제가 보기 좋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 외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는 지역을 제가 관심 지역이라고 또 적어놨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7천에서 약 1만 세대 정도 되는 이주 수요가 쏟아집니다. 이주 수요가 쏟아지고 이 자리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로 바뀌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때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죠? 노량진동에 사시는 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지 된다. 이분들은 1호선과 9호선과 7호선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을 가거나 강남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사실상 어디 멀리 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한강을 건너서 마포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마포 지역은 일단 빌라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왼쪽으로 가면 흑성 뉴타운인데 흑성 뉴타운도 지금 빌라가 별로 없고, 그렇다면 저 아래쪽 봉천동이나 신길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이동하시겠죠. 그렇죠? 아니면 옆에 있는 신길동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신림동이나 봉천동이나 신길동이라든가 흑성동으로 이주를 하셔야지 되는데 많은 부분은요. 이런 존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인접 지역으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주가 시작되면 첫 번째 그 이주 수요를 받아야 될 집들이 필요한데 이주 수요를 받으면서 엄청난 집가 상승을 예견할 수 있고요. 지금 노량진 뉴타운으로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시면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건영 아파트라든가 우성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전체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고요. 노량진 본동 같은 경우는요. 일반 주택가인데요. 현재 노량진 뉴타운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역들이 전체가 재개발이 다 진행이 된다면, 그죠?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이 지역들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도 재개발이 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진행된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지역은 아현 뉴타운인데요. 아현 뉴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렇게가 아현 뉴타운이죠. 이렇게가 아현 뉴타운입니다. 이 아현 뉴타운의 10년 전의 모습을 가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아현 뉴타운 안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지역이 바로 다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여기 신촌 그랑자에도 아파트가 들어왔죠. 자, 10년 전으로 가보면요. 이 아현 뉴타운은요. 빌라와 아파트의 비율을 보면 빌라가 한 90% 정도가 있었고요. 아파트는 한 1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지역이 뉴타운으로 재개발을 하고 나니까 아파트는 90%가 되고요. 빌라는 이제 1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가 귀한 몸이 됐습니까? 빌라가 귀한 몸이 됐습니까? 당연히 숫자적으로 보면 빌라가 귀한 몸이 됐죠. 이 10% 남은 지역의 빌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염리 4구역과 대흥 5구역과 염리 5구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현 뉴타운이 옛날에는 빌라촌이었는데 아파트촌으로 바뀌면서 이 지역이 다 아파트로 바뀌면서 빌라촌은 1, 2, 3 딱 세 군데만 남았다는 거죠. 즉 지금 염리동이라든가 대흥동은 잠재적으로 아파트 부지입니다. 미래의 아파트 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분들도 역시 과거에는 재개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됐었겠죠. 왜? 재개발보다는 더 큰 이득, 임대소득이라든가 집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현 뉴타운이 20억대를 찍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도 재개발하자! 라고 바뀐 겁니다. 염리동과 아현동과 대흥동에 있는 빌라 시세를 보니까 염리 5구역에 있는 빌라가 9억 7천,
염리 4구역에 있는 빌라가 9억 8천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지역들이 빌라가 10억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관심 많이 있고 내가 염리동 사고 싶었는데 그때 샀어야지 된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3, 4억대 있던 빌라들이 지금 10억대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왜? 아파트 부지에 대한 희소성이죠. 이 아현 뉴타운 안에서는 이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여기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에 대한 임대료가 많이 치솟겠죠. 왜? 빌라가 10%밖에 안 나왔으니까 빌라 수요도 충분히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 빌라 수요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 북아현 뉴타운 쪽에 이주 수요까지 발생한다면 이 지역에 대해 있는 빌라의 가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노량진 뉴타운을 보면요. 이 노량진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역시 이 지역에 빌라가 거의 100%입니다. 아파트가 없잖아요. 빌라가 100%고 아파트는 없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내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빌라 100%에 있던 자리가 앞으로 6년에서 7년 사이에 아파트가 100%로 바뀝니다. 빌라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존치구역과 요 지역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은 아현이라든가 염리동처럼 2차 재개발지입니다. 잠재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노량진에 있는 마지막 땅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수요도 부족하고 수요 대비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 같고 실제로 존치 13구역은 올 초만 해도 3억대 물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세 끼면요 1억 미만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5억에서 7억대 형성이 됩니다. 왜? 가치가 올라갔죠. 몸값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주민들의 의사 표현이 바뀌었어요. 우리 재개발 안 하고 임대료 받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개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소문이 나면서 이 지역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다.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의 5억에서 7억 정도의 시세도 여름장까지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마용성이라고 하는 강북권의 최대 대장주는 마포라든가 성동구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외래 한남뉴타운과 성수동 전력정비구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규모의 자리이고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뉴타운 안에 있는 존치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 지역을 반드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의 투자 포인트. 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존치 지역을 공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2년에서 3년 후에 약 5천 세대, 이거는 이제 거의 1만 세대에 가까운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러면서 향후에 재개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뉴타운이라는 자체 개발도 있겠지만요. 주변지 개발에 의한 집가 상승도 만만치 않죠. 여의도라든가 용산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주변지, 서부선 개발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한강변에 대한 개발. 향후에 만 세대에 육박하는 약 9,5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원가가 형성될 겁니다. 시세는 약 25억 정도로 예상하는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노후주택가의 가치가 과연 여러분들 이 지역이 과연 앞에서 미리 봤는데 재개발이 안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변 생활권이 돼서 도시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서울시 내 대출 없이 1억 초중반으로 투자 가능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것도 뉴타운구역 안에서 이런 지역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 대출 없이 1억 초중반 투자가 가능하고요. 향후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노량진의 마지막 노후 주거 단지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답사도 한번 해보시고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억을 갖고 서울에는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초중반을 갖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나의 자산의 가치는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노량진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성공 투자 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